언제부터 식사를 마치고 나면 커피를 마시는 습관이 생겼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가만히 보면 내 주위에도 난 카페인 중독자라고 스스로 밝히는 사람들이 많다. 혼자 카페에 앉아 책을 읽으며 마시기도 하고 누군가를 기다릴 곳이 필요할 때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커피 본연의 맛과 향을 찾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나는 살며시 스며드는 맛과 그 향을 가진 커피의 극한 유혹 속으로 빠져들고 싶다. 광주의 한 건물, 창업 성공 패키지 수행의 일환으로 커피 관련 수업이 이루어지는 현장을 찾아갔다. 소상공인진흥원에서 주관하는 수업인데 바리스타 자격증 및 바리스타 조리사 자격증을 따려는 사람들로 인해 수업에 열기가 무척 뜨거웠다. 이 수업에서는 커피 전문점 창업, 카페 창업 컨설팅 1:1 수업, 커피 메뉴와 푸드 메뉴 수업, 핸드드립 커피와 로스팅 수업, 트렌드 카페 만들기 수업 등 성공 창업 패키지를 위한 맞춤 수업을 하고 있었다. 지금 방금 설명한 커피 열매에 그냥 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갑니다. 자, 아라비카, 로부스타, 에즈리카, 진주처럼 생긴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자, 에스프레소 수출은 먼저 에스프레소는 아주 진한 이탈리아식 커피이다. 데미타세라는 조그만 잔에 담아서 마셔야 제맛을 느낄 수 있다. 공기를 압축하여 짧은 순간에 커피를 추출하기 때문에 카페인의 양이 적고 커피의 순수한 맛을 느낄 수 있다. 보통 에스프레소 전용 기계로 커피를 추출한다. 압력은 9기압 정도, 온도는 90도씨 전후에서 20초 안에 30ml의 커피를 뽑아낸다. 드립식 기계를 이용할 때보다 온도를 3배 정도 곱게 갈아야 한다. 에스프레소 커피를 뽑으면 크레마 나는 얇은 갈색층의 크림층이 생기는데 이는 커피 원두에 포함된 오일이 증기에 노출되어 표면 위로 떠오르는 것으로 커피 향을 담고 있다. 따라서 크레마의 정도로 에스프레소가 잘 추출되었는지 여부를 알 수 있다. 네, 그런 것들. 지금 오늘 만약 점수를 준다면 지금 이 두 분이 가장 점수가 좋아요. 이제 커피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그냥 생소했는데 이런 어떤 이러이러한 실습을 통해서 커피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실생활에 많은 어떤 그런 활력을 줄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되겠구나 그런 것을 많이 배웠습니다. 우선 그 커피 머신을 다루는 그런 그 기술적인 부분에서 서툴다 보니까 약간 그 커피 머신이 뜨겁거든요. 거기서 화상을 입을 수 있는 매우 조심스럽게 다뤄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다쳤던 그런 기억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스팀을 하겠습니다. 카페라떼의 라떼는 이탈리아어로 우유를 뜻하며 에스프레소에 따뜻한 우유를 1:2 또는 1:3 정도의 비율로 섞는 커피이다. 우유가 들어있어 맛이 부드러워 프랑스에서는 주로 아침에 마신다. 또한 이탈리아에서도 카페띠에라라는 도구를 이용해 진한 커피에 데운 우유를 듬뿍 넣어 아침 대용으로 마신다. 풍부한 거품이 특징인 카푸치노에 비해 거품이 거의 없거나 아주 적다. 에스파냐에서는 카페 코넨체, 프랑스에서는 카페오레라고 부른다. 에스파냐에서는 카페 코넨체, 프랑스에서는 카페오레라고 부른다. 기호에 따라 시럽을 첨가하여 마시기도 한다.
이제 창업을 하려고 생각을 했을 때는 이제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막막하기만 했는데 이제 이번 이런 기회를 계기로 이렇게 많은 것을 배울 수도 있고 그래서 참 좋은 것 같아요. 저희 같은 사람들한테. 아무래도 이제 저희 이쁜 공간을 만들어서 저만의 그 향기가 나는 그런 아담한 카페를 해보고 싶은 게 저희 소망입니다. 먼저 이게 뭐예요? 그라인더. 그라인더는 커피를 분쇄하는 기계예요. 이 부분을 호퍼라고 그래요. 호퍼. 커피를 뽑으려면 커피 머신에 대해 알아야 하지 않을까? 장치. 근데 이 그라인더는 자동 그라인더예요. 자동 그라인더의 특징은 따로 세팅해 놓은 일정 값을 가지고 계속 바로 자 이렇게 자동 그라인더를 사용하시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지금 이쪽에 있는 게 에스프레소 머신이죠. 에스프레소 머신인데 보시면 장비에 지금 이렇게 레버가 있어요. 이건 스팀 레버, 축출 레버. 근데 이건 수동입니다. 보통 이렇게 세팅된 세팅 값을 가지고 커피를 축출합니다. 이쪽은 핫 워터 레버.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압력 게이지. 압력은 몇 기압? 9기압. 자, 여기는 전원 스위치입니다. 그리고 이쪽은 수위를 조정하는 수위 게이지. 그 다음에 요거는 물을 강제로 급수시키는 급수 장치.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커피를 축출하는 부분은 이 부분이고, 그 다음에 에스프레소 머신을 카페 라떼나 카푸치노를 할 때 우유에 거품을 내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커피는 독특한 맛과 향을 지닌 기호음료이다. 어원은 아랍어인 가파로서 힘을 뜻하며 에티오피아에서는 커피 나무가 야생한 것을 가리키기도 한다. 유럽에서는 처음에 아라비아의 와인이라고 하다가 1650년 무렵부터 커피라고 불렀다. 커피나무 열매가 붉게 익으면 과육이 벌어지면서 푸른빛을 띤 생두가 나오는데 이것을 말려서 볶은 뒤 가루를 내어 나오는 것이 우리가 현재 마시는 일반적인 커피의 형태이다. 맛은 쓴맛, 신맛, 단맛, 떫맛 등 다양한데 신맛은 카페인, 떫맛은 타닌, 신맛은 지방산, 단맛은 당질에서 비롯된다. 커피는 브라질, 콜롬비아, 멕시코, 과테말라, 에티오피아 등지에서 생산되며 전 세계 커피 생산량의 약 75%를 차지한다. 또한 커피에 여러 가지 효능이 있는데 졸음을 방지하고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고 암, 동맥경화를 억제시킨다고 한다. 커피를 마시면서 이 효능들을 느낀다면 금상첨화 아니겠는가? 바리스타란 말을 자주 들었을 것이다. 바리스타란 이탈리아어로 바 안에서 만드는 사람이라는 뜻이다. 칵테일을 만드는 바텐더와 구분해서 커피를 만드는 전문가만을 가리키며 좋은 원두를 선택하고 커피 머신을 완벽하게 활용하여 고객의 입맛에 최대한의 만족을 주는 커피를 만들어내는 일을 한다. 바리스타는 무엇보다도 먼저 커피의 선택과 어떤 커피 머신을 사용할 것인지, 어떻게 커피 머신의 성능을 유지시킬 것인지에 대해 알아야 하며 완벽한 에스프레소를 추출하기 위한 방법을 알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바리스타는 또한 커피가 어떻게 생산되고 어떤 종류의 커피가 각각 어떤 향과 맛이 나며 어떤 특징이 있고 무슨 빵과 잘 어울리는지 커피에 관한 한 모든 것을 익혀야 하며 아울러 손님에게 커피에 관한 조언을 해줄 수 있어야 된다. 또한 매일 커피를 시음하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커피를 만들어내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우린 맺어질 수밖에 없는 거야. 처음부터 우린 하나니까 나와 행복해질 거야. 나와 커피
지금 뭐 쓰고 계시는데 이게 뭘까요? 아, 이거 스팀을 할 때 온도에 따라서 어떻게 스팀을 만들어가고 그 스팀을 이용해서 카페 라떼나 그걸 만들 수 있는데 이용할 수 있는 그 스팀 만드는 것을 하고 있어요. 확실히 이론에서 할 때보다 실제로 할 때는 어려움이 더 많은데요. 옆에서 선생님이 하나하나 지도해 주시고 있기 때문에 조금씩 연습하면서 좀 더 바리스타에 가까워지고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커피 하나에 맛을 주는 그냥 그런 하나의 음식이 아니라 이걸로 통해서 시간과 공간을 함께 보낼 수 있고 그런 것들을 모두 통칭해가지고 그 향을 의미하면서 사람들과 이렇게 모임도 주최하면서 이 모든 것을 아우를 수 있는 게 바리스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바리스타의 매력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이론과 실기를 마쳤으면 이제 본격적으로 현장 실습을 해야 하지 않겠나? 광주 시내 커피숍에서 그 현장을 볼 수 있었다. 이곳은 도심 속에서 여유를 맡겨갈 수 있는 분위기를 연출, 2층 버스라는 컨셉을 도입한 독특한 인테리어로 꾸며져 있다. 나 또한 이곳에서 예술 그리고 수제의 찻잔을 만났다. 어떠한 자리에서도 어울리는 포토라인을 염두한 디자인, 영화 풍경 세트장 같은 이곳에서 인테리어를 배경으로 멋진 추억을 담아가도 좋을 듯 싶다. 그리고 무심코 집은 찻잔, 무심코 돌아본 벽면의 그림. 하지만 사소한 이것 하나하나들이 최고의 가치를 지닌 창작물 및 조형물로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 이미 럭셔리함에 젖어들게 할 정도였다. 잠시나마 이 커피숍의 분위기에 흠뻑 젖어있던 나는 로스팅 기계도 여러 성분을 조화롭게 표현하는 일련의 작업을 로스팅이라 한다. 로스팅 과정은 4단계로 나눠지는데 먼저 생두 투입 단계, 로스팅의 초기 단계로 가열된 드럼에 선별한 생두를 투입하는 과정이다. 로스팅의 초기 단계로 가열된 드럼에 선별한 생두를 투입하는 과정이다.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 생두는 황록색을 거쳐 노란색으로 바뀌며 풋내는 고소한 빵 굽는 향으로 생두가 열을 흡수하면서 대부분의 수분이 소실되고 드럼의 온도가 서서히 증가한다. 이때 드럼 회전 속도는 4-50배 정도가 적당하다. 1차 크랙 단계, 로스팅 과정 중 3번째 단계다. 열을 가한 생두는 이 시기에 탄수화물이 산화되면서 생두의 중앙 부분에서 탁탁 갈라지는 소리가 들리게 된다. 이 과정을 통해 원두의 표면은 보다 팽창되고 색은 갈색에 가까우며 표면도 매끈해진다. 그리고 과정 중 마지막 단계인 2차 크랙 단계. 이때는 원두의 고유한 향이 발산되는 지점으로 로스팅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이다. 원두는 점차 갈색에서 진한 갈색으로 바뀌며 원두의 표면은 1차 크랙 때보다 더 팽창한다. 로스팅이 끝나면 핸드 드립을 거쳐야 음용할 수 있는 커피가 만들어지는데 기계식이 아닌 사람의 손으로 직접 커피를 추천한 방식이다. 위생적이고 원두가 갖고 있는 고유한 맛을 그대로 끌어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이다. 그중 고노 드립이라는 게 있다. 고노는 아래쪽으로 큰 구멍이 있으며
아래에 있는 꼭 지점까지 그 어디에서 선을 그어도 그 지점이 같은 원추형이다. 2는 드립 시 드리퍼가 둥글기 때문에 원을 일정하게 그리며 추출하기 좋다. 융에 가장 가까운 드리퍼이다. 진한 커피를 추출할 수 있는 반면 추출되는 속도도 빠르다. 다음은 카리타 드립이 있는데, 카리타는 밑으로 구멍이 3개 있는 일본에서 만든 드리퍼이다. 구멍이 3개 있어 물 빠짐이 용이하다. 커피가 드리퍼에 머물다 떨어지는 관계로 커피의 맛이 보다 편안하고 밋밋하다. 드립을 하겠습니다. 용서가 받침 하나만 줄래? 18세기 초반까지 커피를 추출하는 유일한 방법은 달인법이었다. 노르웨이와 스칸디나비아에서는 지금까지도 달인법을 이용하여 커피를 마신다. 터키시 커피는 이블릭 혹은 재즈베라 불리는 기구에 커피를 넣고 불 위에 올려 끓이는 방법이다. 흔히 이를 보일링 혹은 달인법이라 하는데, 이 경우에는 농도가 진하고 걸쭉한 커피가 만들어진다. 한 잔 분량으로 원두에 적당량의 물을 넣어 중간 불 위에 올려둔다. 불에 의해 커피가 끓으면 기구를 불에 살짝 대어 찬물을 약간 부어준다. 그런 다음 불 위에 올리기를 3, 4회 정도 반복한 후 터키시 전용 컵에 부어 마신다. 독일의 메리타 벤치 여사가 만든 드리퍼인 메리타는 드리퍼 아래쪽에 구멍이 하나 있다. 유럽이나 미국에서 많이 쓰는 방법으로 중간 배전된 커피를 중간보다 약간 가늘게 분쇄하였으면 좋다. 구멍이 하나여서 물빠짐이 느리므로 농도 있는 커피를 만들기 좋다. 물기를 가늘게 하여 천천히 드립하면 감칠맛 나는 커피를 만들 수가 있다. 사이폰은 19세기 중반에 만들어진 방식으로 진공을 이용한 추출 방식이다. 커피가 추출되는 과정에서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로맨틱한 방식이다. 반면 기구의 유지와 청소 및 관리가 번거롭다. 또한 다른 추출법에 비해 커피 맛이 깔끔하나 추출 시간이 긴 단점이 있다. 그러나 뜨겁고 가벼우며 산뜻한 커피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사이폰 커피가 안성맞춤이다. 깊은 바디감은 적으나 상쾌한 맛에 깨끗한 커피를 즐길 수 있으며, 사이폰이 연출해내는 분위기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는 추출 방법이다. 원래 사시면 다 이런 거 있어요. 난 역시 아직은 커피의 맛이 아닌 커피의 배경과 역할, 가치를 소비하는 성향인가 보다. 이유야 어찌됐든 나를 관대하게 맞아줄 커피들이 이 도시에 즐비한데 말이다. 모든 날씨는 커피를 부른다.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시간이 거기에 있다.